원님, 저희가 그동안에 스캘핑이나 단기 단타 투자하는 거를 많이 했었잖아요. 많이는가? 아무튼 몇 차례 했었어요. 네. 이게 방송 환경상 그게 적합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 몇 번 하다 보니까는 반대로 좀 궁금한 게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짜끔짜끔 잔잔바리로 수익 내서 열심히 쌓아가는 거, 그런 거 내 성향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나는 좀 되도록이면 수익률을 좀 높여서 좀 크게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매매를 배워보고 싶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한다면 거기에 저희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장중이기도 하니까 실제로 종목 움직이는 거 보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트라이가 할 수 있으면 그런 거 트라이 하는 모습도 보여주면 더 좋겠죠. 일단 질문 들으면서 바로 정리를 했는데, 저희 유튜브에서 스캘핑이나 단타 이런 것들은 많이 직접적으로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 기술들을 조금 숙지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일단은 저거를 숙지하는 게 좋다. 뭘 하든. 예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는 한 적이 있어요. 이 기술을 숙지하게 되면요, 제가 이쪽을 보여주는 건 방송 환경상 보여주기에 가장 적합하기도 하지만, 이게 가장 고급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조금 더 단기 또는 스윙 또는 길게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수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 안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으면 긴 기간에도 마침표는 얼마든지 찍을 수 있을 거다. 그쵸. 기술적으로 이게 더 어려운 거기 때문에, 하이 레벨이기 때문에 고급 기술이니까 아래쪽 기술은 조금은 더 그냥 자연스럽게 수렴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저게 왜 상위 기술이죠? 더 짧은 시간 안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위 기술인가요? 그렇죠. 보다 빨리 판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보다 빨리, 보다 많은 걸 보다 복합적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했을 때 가능한 거고요. 그 밑으로 내려올수록 시간적 여유도 있고, 볼 것도 배제할 것 빼고 나면은 복합적으로 판단할 것도 조금은 더 줄어들고, 소위 말하면 이제 나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그런 정보의 양도 많아지고 필터 될 만큼 되고, 그 상태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니까는. 그래서 요때 기술을 가지고 수익률을 높여주는데 집중해서 사용을 해보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이거는 직접 보여주는 게 가장 좋겠지만, 방송 환경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런 기술을 씁니다를 이야기하면서 풀어가는 게 최선이지 싶고요. 저희가 몇 날 며칠을 녹화하면서 다 보여드리기에는 환경적인 한계가 있으니, 근데 그렇게 안 보여드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수익률을 높인다. 제일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반대급부가 반드시 필요해요. 나도 뭐 하나는 내줘야 되는데 뭘 내줄지를 스스로한테 따져야 됩니다. 리스크를 높이겠어? 시간을 높이겠어? 이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돼요. 뭐가 달라요? 시간을 높이는 것과 리스크를 높이는 거는? 리스크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마이너스 리스크도 같이 높이는 거죠. 저렇게 말하면은 저걸 누가 선택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마이너스 내려고 하는 건 아닌데. 플러스를 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마이너스도 똑같이 높아진다.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거죠. 뭐 상따 해가지고 크게 먹은다고 하면은 그만큼 그게 꼬꾸라졌을 때 큰 마이너스도 낼 수 있는 그런 리스크? 이런 건가요? 맞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상따가 뭔지 아는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하면은 확 이해가 됐겠죠. 좀 이따가 차트도 보면서 이 부분은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것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나도 뭐 하나 내줘야 된다. 내주기 싫으면은 수익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은 그냥 스스로의 욕심일 뿐이다. 그러면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리스크를 내어줄 수 있냐, 아니면 시간을 내어줄 수 있냐, 둘 중에 하나 선택이에요. 시간을 내어주게 되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리스크는 줄이는 대신에 시간을 좀 더 길게 보고서, 스윙이죠 이게 대표적으로. 크게 터지는 거를 기다려주는 시간을 내어준다. 이쯤에서 한번 또 이제 태클을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의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영상을 보고 있는데 리스크 줄이고 시간 단축시켜서 큰 수익 내는 거 정도는 알려줘야지. 없어요. 그건 단정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나의 이 소중한 시간을 그럼 지금 당장 꺼야 되겠군요. 그러면 이 영상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은 복생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거 보면서 있겠죠. 뭐 있는데 제 영역 밖에
일인 것 같고요. 그건 어니님의 영역 바뀐 건가요? 다른 능력자를 찾아가면 그런 걸 찾을 수 있을까요? 전 세계에서 있는데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아는 선상에서는 있었다면 저도 가서 배웠을 것 같습니다. 네. 하다못해 네. 워렌 버핏도 지금 평생에 걸쳐서 그렇게 부를 쌓았는데 지금 누구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종목 하나 맞추는, 저는 모든 투자에서 종목 하나 맞추는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한 번 네. 하고 끝낼 거 아니기 때문에 100번, 1000번, 10,000번, 10만 번을 이어가면서도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한 번 정도야 리스크도 안 들이고 시간도 안 들이고 수익률 높게 만나는 종목, 저도 투자하면서 많이 만났어요. 네. 근데 우연히 많이 만난 것 뿐이지 그걸 계속 노리고 갈 수는 없다. 이거는 좀 단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정도는 좀 약속해 줄 수 있나요? 그 리스크를 그래도 좀 최소화시키고 시간을 좀 최소화시키는, 시간 늘어짐을 그쵸. 최소화시키는 거 정도는 알려줄 수 있는 건가요? 그쵸. 네. 그 정도야. 그 정도요. 그걸 위해서 보고 그걸 보려고 이제 본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만족할 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도 그걸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고 개발하고 갈고 닦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겁니다. 근데 원론적으로는 이걸 높이기 위해서 나는 뭐 하나 내줘야 된다. 그 정도 마인드, 그 정도 가치관, 그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그것조차 내가 물건 하나 사는데 돈 안 내겠다 심보랑 똑같은 거예요. 뭐 하나는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얻기 위해서는. 자, 그럼 이제 보는 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서 빨리 진행해 주시죠. 네. 그러면은 두 가지 케이스를 그냥 차트로 말씀을 드릴게요. 목적은 수익을 높이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리스크랑 시간, 케이스가 차트 모양이 다릅니다. 일단 차트 보게 되면 바로 알 것 같으니까 가보죠. 이거 네네. 적어놓고 차트 모양으로 가볼게요. 그냥 쉽게 봐도 이런 종목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리스크 높이면서 수익률도 키울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자마자 보여집니다. 네, 까미 ENC 네. 일봉입니다. 일봉을 봤더니 일봉이에요. 이제 고점에 있는 거, 그리고 지금 막 상한가를 향해 가고 있고 정확하게 말하면 고점에 있는 게 아니라 고점조차도 이제 뚫었죠. 다 뚫어버려서 네,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진짜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수익률을 얼마만큼 극대화할 수 있는데 라고 하게 되면 구간 나눠서 이격 찾아서 이 위에 어디에 생길지까지 본 다음에 거기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정도로 큰 파동을 질 수가 있습니다. 저 2018년도 때 차트는 뚫은 건 아니네요. 아직 저거랑 비교하니까 그 근처에서 놀고 있네요. 제가 볼 때는 뚫은 것 같긴. 뚫은 것 같아요. 저 정도면 네. 뚫었다라고 그냥 단정하나요? 네. 여기가 다 꼬리 부분인데 저기 지금 거래량도 별로 없네. 저 때는. 정확하게 이거는 구체화 시켜봐야 되는데 네네. 뭐 대략적으로만 지금 구체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네 뚫었는지 안 뚫었는지 애매하긴 하네요. 이거 네, 지금 어니님이 이렇게 줄을 긋고 있는 이거는 이게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제 차트 구간 나누기, 뭐 기준선 긋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하시는데 저희는 네. 이제 구간 나누기라는 이름으로 예전에 영상 한 편을 좀 제대로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오시면은 저희 다른 영상 모든 거를 이제 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반대로 저거 안 보시고 잘 모르시고 하면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새로운 박스가 형성됐는데 이게 만약에 뚫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파등 이만큼 네네. 있잖아요. 이거를 통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률은 극대화 되겠죠. 저걸 통으로 높아지겠죠. 오늘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또 아니신 거잖아요. 아니죠. 오늘은 아니고 이게 며칠에 걸쳐서 갈지는 미지수죠. 근데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먹겠죠. 뭐 저거를 뭐 막 1년 안에 먹으려고 가는 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죠. 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아니라 1번 케이스입니다. 네. 시간을 길게 줄 생각은 없어. 근데 수익은 많이 먹고 싶어. 근데 또 거꾸라지면은 아래 영역으로 언제든지 또 내려올 수 있는 거니까. 네. 여기서 리스크를 많이 줘야 된다라는 이유는 방금 전에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이거 꼬꾸라지게 되면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쉽게 말하게 되면 이만큼 떨어지게 되면 나는 한 100만 원 손해 봐. 근데 이만큼 하게 되면은 한 150만 원 먹을 수 있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거 조금 더 숫자를 크게 해볼까요? 플러스 1,500만 원 먹기 위해서 마이너스 1,000만 원도 감내해야 됩니다. 진짜로 마이너스 1,000만 원 먹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 닥치게 되면 마이너스 1,000만 원이 아니라 마이너스 200, 300만 원으로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별개의 영역이니까 그냥 단순화시키게 되면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리스크를 키우는 방법이 있다. 키우는 방법 중에는 흔히 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 중에는 거의 다 이런 케이스다. 리스크 크게 땡겨서 수익 크게 낼 수 있는 종목들. 그걸 찾아서 할 만한 곳에서 정확하게 했었을 때 가능하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할 만한 데서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르기 때문에 한다. 이건 아니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1번 케이스는 이걸 보면서 네. 좀 의아해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맨날 제가 하는 얘기긴 한데 네. 아니 왜 여기서 먹지? 나는 그런 게 궁금한 거라고. 이게 여기에 시작을 했을 때 이때쯤에 빨리 사서 상한가 가는 거 네. 그런 거 알려주면 딱 좋잖아. 네. 시초에 사가지고 시초든 어쨌든 이제 저점에 사서 상한가까지 가는 거를 네. 그런 거를 알려주면 네. 그게 이제 그 빠른 시간 안에 높은 수익을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다면 가능해요. 네. 가능한데 보고 있었어야죠. 이 종목은 오늘 보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딱 이 답변으로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을 오늘 보고 있었고 미리 준비가 돼서 오늘 장 초반에 이거를 할 수 있을 깜냥이 됐었다라고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요런 거잖아요. 아까는 여기서부터 요 영역을 이제 미지의 영역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 영역 노리면 된다 그 얘기 하시는 거죠? 네, 같은 맥락이죠. 여기서 기회를 여기서 만났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도 충분히 가능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간 나누기를 이렇게 나눠놓고 그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많은 부분 풀릴 수가 있다는 거를 이제 도움을 드리고자 한번 물어봤습니다. 만남의 시점을 컨트롤하는 거는 제가 방법론적으로 컨트롤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때 만났다라고 하게 되면 정확하게 같은 원리로 여기서 했었으면 돼요. 저 역시도 여기서 만났으면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오늘 아침에 여기서 못 만났습니다. 컴퓨터가 좀 말썽을 부려서. 네네. 이 종목 저도 유의 깊게 봤었던 종목인데도 놓쳤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부분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만나야 된다는 거, 전제는 알고 만나야 된다는 거, 그 정도 느낌이에요. 알겠습니다. 또 저런 게 또 보이면 또 다음에 또 얘기해 주면 되니까.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네, 자, 요런 게 지금 말씀하신 게 리스크를 두고서 수익을 크게 내는 투자를 네, 똑같은 차트를 가지고 1번 케이스는 지금이라고 하게 되면은 2번 케이스 나는 리스크보다는 시간을 반대급부로 내어주겠어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라고 하게 되면은 같은 종목으로 정확하게 다른 타이밍으로 들어갑니다. 이때입니다. 결과론적인 얘기 아니야. 같은 종목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네. 이거 결과론적으로 올랐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건 결과론적으로 올랐으니까 이거 상대적으로 시간 내어줬다라고 하기에는 빠르게 간 편이고요. 이 정도면은. 네. 실제로는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겠죠. 계속 이렇게 가다가 인제 올랐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내어주는 거는 이게 이만큼 걸리던 여기까지 내어주는 시간, 이거를 반대급부로 내어주는 게 자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중장기 스윙이죠. 이게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시간을 내어주고서 내어줄 각오를 하고 투자를 하는 네. 거. 근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말씀하신 게 두 가지로 딱 나뉘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은 리스크와 시간을 다 내준 건가요? 이거는? 그쵸. 그 사람은 본의 아니게 리스크와 시간을 다 내준 건데 애초에 이러려고 들어간 건 아니었지만 나는 시간만 내줄 생각이었지만 리스크까지 내어줘 버린 결과가 된 거예요. 이건 종목 선정 스킬이 조금은 이건 더 종목을 설정을 잘못한 거다. 그냥 그렇게 팩트 폭격을 날릴 수 있는 건가요? 네, 가능성적으로 네. 네. 뭐 저렇게 내려간 이유가 있었을 테니까. 네, 거기서. 왜냐면 변수적인 부분하고 그런 관리가 실제로 현실에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그것까지도 다 무시하고 시간만 다 내어준 거니까 네. 곤란하죠. 였다가 그렇게 가는 거는. 근데 올라만 간다면 그래도 시간 내어주고서 간 건 간 거니까 뭐 못했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팁으로 정리를 드리면요. 이번 케이스 시간을 내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한다면은 하단 자리에서 하시고요. 리스크를 내어줄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한다면은 상단에서 하세요. 만약에 중간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중간에서는 저희가 좋아하는 차라리 한다면 빌드업을 하세요. 그게 지금 이거죠. 제가 아까 요 얘기했던 요거를 네. 이거를 빌드업으로 나눠서 했으면은 빠질 거 각오하고서 빌드업으로 나눠서 하게 되면 평단도 같이 내려오니까 훨씬 더 네. 이득이죠. 근데 빌드업으로 하자니 답답해서 처음에 묻어두고 기다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많죠. 네, 나눠준 겁니다. 요 정도? 다른 변수나 그런 거 다 배제하고 되게 심플하게 좀 쉽게 설명한 거예요. 요점만 정리하게 되면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반드시 뭐 하나는 내어줘야 되는데 그게 거의 리스크 아니면 시간이다. 둘 중에 자기는 뭘 내어줄 수 있을까? 둘 다 안 내주고 이것만 바라게 되면은 바라는 건 자유다. 하지만 그냥 단순 원트이고 그게 되는지는 스스로 체크해봐라. 그리고 이거 좀 약간 다른 관점으로 얘기하면요. 결국에는 수익을 크게 낸다는 거는 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거나, 그러니까 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거나, 아니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거나, 이 구간에 네. 하단에서 상단까지를 좀 높은 수익이라고 보고, 얘네는 더 네. 높은 수익, 얘네는 더 높은 수익. 네. 이 구간을 좀 폭을 넓게 보고 하는다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요약이 되겠네요. 근데 이거를 그렇죠. 급등하는 걸 잡으면 빨리 가되 좀 위험한 거고, 네. 바닥권에서 놀고 있는 애는 거래량도 없고 지지부진할 텐데 얘는 시간을 투자하면 좀 갈 확률이 높은 거고.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 갔었던 흐름 무시하고요. 여기서 샀으면은 첫 번째는 이쪽을 노릴 수 있고 두 번째는 더 길게는 여기도 노릴 수 있고 뭐 괜찮다 흐름 타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까지도 노려보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겠죠. 네네. 여기가 환승 장소인데 어디서 내리는지는 자기의 자유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확률이 떨어지는 거고. 확률 네. 문제보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쫙 뚫고 가는 경우는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확률이 작은데 네. 여기서 여기 가는 거는 확률상 되게 높아요. 근데 네. 여기서 여기 가려면은 몇 번을 거치고 가게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는 기간이 막 뭐라고 하지? 기하급수로 늘어난다고 해야 되나?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내어주는 부분이 시간과 리스크 그리고 수익 이 삼각구도에 대한 조합이에요. 조합값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 만족을 반드시 찾는다예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만큼으로 하게 되면 수익률 극대화가 아니라 적정 수익으로 만족을 하고 대신에 시간이나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를 버틴다라고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계속 내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시간도 리스크도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안에서 찾아가는 거죠. 스스로의 성향과 스타일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안 물어봐도 이제 말씀해 주시네요. 저 같은 네, 경우에는 이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저도 이거를 많이 찾아보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뭣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1번이 아니라 이게 2번이에요. 저한테는 1번은 따로 있습니다. 시간과 리스크와 수익은 2번이 됐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제가 감내하면 되는 거니까. 네. 더 중요한 거는 종목의 흐름과 시장의 상황인 것 같아요. 기회를 그러니까는- 주고 있냐 주지 않고 있냐 지금 어떤데 이 기회적인 부분이 이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좀 설명하면은 처음에는 시간이 우선이니까 리스크가 우선이니까 수익이 우선이니까 이걸 가지고 막 고민해서 이거에 맞춰서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주는 대로 먹는다. 네, 시장이 나에게 허락하는 거를 나는 거기서 때로는 이거이고 이거이고 이거일 수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다. 그쵸. 좀 특별한 결국에는. 개념이죠. 네. 네. 결국에는 그렇게 가더라. 근데 처음부터 이거를 얘기하게 되면 뭔 소리야 라고 할 테니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는 맞는 방법이라고 동의를 한다. 초반에 이제 옛날 기억으로 가면 여기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뀌어갔나요? 옛날 기억에서는 당연히 이거 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먹는 거 노리겠죠. 수익률에 대한 거가 이제 컸어요. 이거죠.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얘기하라고 하게 되면 이게 제일 의미 없다라고 바뀌었죠. 그죠? 네. 네. 저거는 많이 주면 그냥 먹는 거고.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까뮤 ENC 지금 상따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상따요? 네. 이 종목. 상따는 아니더라도 이 윗구간에서 매매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상한가를 잘 이런 거 가주는 같아요. 종목도 되게 아니고. 그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이 아니라 어니스트에게 주식 챌린지 뭐 이런 네. 거. 얘가 상한가를 되게 잘 갈 것 같지 않습니다. 꼬리를 너무 잘 남기는 종목이라서. 그동안 상한가 여기 하나면에 상한가 갔던 이력이 없네요. 네. 그래서 봐볼 만한 종목인 거는 여전히 사실이고요. 제가 지금부터 지켜볼 한다면은 거죠. 네, 제가 한다면 얘를 오늘 상따를 노린다기보다는 네. 안착하는지 보고. 뭐 똑같죠. 이 네. 윗구간 매매를 할 것이냐, 빠졌었을 때 이 아랫 박스를 할 것이냐. 네. 요거를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게 빠져도 이쪽 어딘가에서 걸려줄 확률도
높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근데 까미엔씨는 왜 오르고 있죠? 왜 오르는지 안 찾아봤어요. 지금부터 찾아봐야죠. 그냥 오르고 있구나 정도만 보고 계셨구나. 네. 그 다음에 뭐 같은 맥락에서 다른 종목 오늘은 매매 말고 볼만한 종목들 몇 개 한번 찝어볼게요. 네네네. 얘는 슈펙스 BMP는 어때요? 아 얘는 너무 동전주구나. 동전주라서. 네. 근데 자리로만 놓고 보면은 아까 전에 말했었던 시간을 들이는 종목 있죠. 네. 그런 종목은 이런 종목에서 나와요. 지금 안 좋은 종목. 네. 근데 이거 동전주인 걸 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까지? 그쵸. 네. 동전주라서 저는 안 합니다. 근데 제가 말한 건 차트에서 자리적인 부분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은 이런 애. 그러니까 얘는 지금 1,000원짜리 종목이긴 한데 동전주였잖아요. 네. 잠깐이든 뭐 언제든 좀 동전주였던 애. 얘네들을 동전주로 취급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얘는 아닌 걸로 보는 게 맞을까요? 자유예요. 그건 자유다. 네. 통상적인 주가 범주가 있잖아요. 네. 통상적인 주가 범주가 동전주는 아니었는데 뭐 어떠한 상황 이유에 의해서 동전주로 내려갔어요. 이렇게. 네네. 그런 종목을 이걸 동전주로 필터할 거야? 아니면 얘는 동전주가 아니야로 분류할 거야는 진짜 자유의 영역이에요. 성향의 영역이고 좀 더 나는 보수적으로 필터하겠다 싶으면 저런 것도 걸러내면 될 것이고. 네. 여기서도 당연히 제 기준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보유하고 있는 애가 이렇게 가게 되면은 저는 인정이 뭐죠? 괜찮다. 아 괜찮다. 왜냐면 처음에 필터를 거쳐서 고른 애니까 몇 년 정도는 괜찮겠거니 하고 고른 거니까. 네, 저는 제 선정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인정을 해주고요. 네. 만약에 신규에 이걸 하냐 괜찮은데 라고 하더라도 그때는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신규로 할 때는 굳이 재무가 뭐 괜찮아 보이더라도 굳이 얘가 지금 동전주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1,000원 넘어왔을 때 해도 되니까 적게 먹으면 되지 그냥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보면은 그냥 동전주였던 이력에 대한 거는 크게 디스카운트를 주지 않네요. 네, 위즈쿠프를 만약에 지금 현재 시점에선 동전주 아니잖아요. 지금 네. 할래? 얘 동전주 갔었었는데 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때 동전주였던 거를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러니까 동전주 얘기는 이제 언니님이 자주 하셨으니까 제가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동전주가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고 이력이 있는 애들은 어떻게 바라보시나. 네. 지금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1,000원짜리 종목을 한다는 거는 저는 깔고 가요. 동전주 될 수도 있겠다. 10,000원짜리가 동전주 되지는 않겠죠. 네네. 진짜 액면 분할을 하지 않는 이상은. 네. 그렇고요. 조금 더 의미 있는 거를 찾아보면은 요즘 시장에 참고로 팁으로 말씀드리면 저점 전환된 종목들 진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죠. 네. 이런 것도 저점 전환이죠. 네, 이런 것도 저점 전환이죠. 그러네요. 이런데 안에서 시간 길게 주고서 가게 되면은 뭐 자, 이런 거를 볼 때 아이즈 비전 같은 걸 볼 때 저점은 전환이 됐는데 당장 여기만 보면 슈팅이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요런 게 많이 보이잖아요, 요즘에. 그럼 얘를 그냥 저점이라고 보고 가도 될까요? 아니면은 얘는 지금 이거는 둘 다 가능해요. 1번 리스크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얘는 길게 보는 게 아니라 단기 단타가 될 것이고, 네네. 중장기적으로 길게 시간 주고 가게 되면은 이 안에서의 파동 무시하고 길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질문한 거지만 되게 심플한 답변이죠. 네가 얼마나 길게 보느냐, 관점을 네. 얼마나 이제 기간을 어느 정도로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해석이 될 것이다. 당장 이 차트만 봐도 그러니까. 네, 이거를 단순화시켜서 얘기하게 되면은 심플하게 설명이 가능한데 이거 구간 나누기 아닙니다. 그냥 이거 보여지는 숫자 찍은 거예요. 그리고 분석한 거 아닙니다. 참고로 여기서 여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여전히 하단 구간이잖아요. 이만큼 볼 수 있고 그럼 가격 대비 거의 2배에 육박하니까 네. 왜 못하겠습니까? 먹을 게 이만큼인데. 근데 이게 분석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 진짜 먹을 수 있는 거야? 이 부분이 이제 머리 터지는 거죠. 저 가격은 영원히 안 오는 거 아닐까? 이런.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분석의 영역에서는 이 판단부터 시작인 거예요. 초보자분들이 근데 분석을 할 때 자주 실패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만 보고서 이거 여기 가면은 2배 뛰기 아니야? 해야지. 되게 싸게 느껴지니까 이렇게 길게 보면 지금 이거 네. 완전히 막 땡큐 같잖아요. 네. 그래서 이 원대한 꿈을 품고 들어가겠죠. 네. 네, 이 해야지가 아니라 진짜 막
이미 나는 부자가 된 느낌으로 하지 않을까? 이때 되면. 네. 뭐 어떻게 분석해요? 그럼 저거를 어떻게 저 가격이 올까 안 올까를 어떻게 알아요? 이때 이 가격이 어떻게 갔었는지부터 제일 먼저 체크할 것 같아요, 저는. 1번은 저때 히스토리를 본다. 네. 이게 근데 이 정도면 뉴스라던가 저때 재무라던가 네. 그런. 이 정도면 테마 낀 것 같은데 네. 그와 관련된 테마, 그 정도 테마가 낄 수 있느냐를 봐야겠죠. 여기서 현실성을 고려하면. 근데 저 정도 테마가 지금 낀 것 같아. 동일한 테마야. 막 그렇다면 꿈을 가져도 될까요? 네, 꿈은 가져도 되죠. 근데 현실은 더 빡빡하죠. 네네. 같은 테마라도 네. 저만큼 안 갈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현실에서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때를 본다고 하셨는데 두 번째도 있나요? 네. 두 번째는 기업의 기본적인 분석들이죠. 저때 상황, 기업의 재정적인 면이 지금도 유효한가 뭐 이런 거. 네. 왜냐면은 얘가 빠진 게 그냥 빠진 게 아니라 많이 빠졌잖아요. 최저점을 갱신하면서. 여기까지 빠진 데는 그러면은 이때 A의 상황과 B의 상황은 분명히 달라졌을 거예요. 이게 테마로 올라간 거다. 그래서 테마가 빠져서 빠진 거다라고 했으면은 얘가 여기서 놀았어야 돼요. 테마 시작 전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테마 시작 전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테마 시작 전에서 한 번 더 빠졌어요. 그러면은 기업 변화도 일어났을 건데 그 기업 변화가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는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겠죠. 왜냐하면은 이 부분은 차라리 단기 단타, 수급, 파동 매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 부분을 조금은 더 유하게 본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꼼꼼하게 체크하는 이유는 이 종목 오래 가지고 가야 되니까. 오래 가지고 간단 말은 이 종목이 버텨내야 되잖아요. 시장의 풍파를. 네. 그 정도의 힘은 있는지는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꼼꼼히 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게 되면 이 종목을 단기 단타는 할지언정 길게 보고 할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왜요? 이거는 그냥 개인적 주관적 노하우인데 바닥 찍고 이런 식으로 갑자기 급등 흐름을 만났는데 특별한 호재 요소가 아니라 그냥 갑자기 생뚱맞은 수급이랑 이런 거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은어적으로 설거지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지막 바락 대주주들 물량 털기 위해서. 짧게 물량 터는 거더라도 그걸 이용해서 수익을 먹고 나올지언정. 네, 그거를 한다면 그렇게 할지언정. 주구장창 기다리다가 당하진 않겠다. 네. 그러면은 턴어라운드가 되는 실적 턴어라운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닥에서 크게 보고 가는 거를 투자를 그건 할만하죠. 그건 이제 실적만 놓고 봤을 때 할만하다인가죠. 이게 만약에 단순 수급 원리가 아니라 진짜로 네. 턴어라운드 또는 기업이 정말 나빴었는데 구조조정 성공, 턴어라운드 성공, 새로운 비전 가치 제시,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다른 인수합병을 통한 기회의 창출 기타 등등 되게 이런 자연스러운 기업 활동 속에서 만들어진 급등이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다 호재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하죠. 길게 볼 수 있죠. 그러면은. 근데 지금 이 종목 라이즈 비전을 얘기한 건 어디까지나 수급과 차트 흐름을 보고 얘기를 한 거니까. 네, 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거 봐볼까요? 그냥 이렇게 보시죠. 얘기하기 네. 전에 봤는데 안 나오는 경우 의외로 많아요. 신약개발 쪽인 얘도 그거네요. 제약에서 신약개발 기대감이네. 이 바이오인가요? 여기서는 지금 아이스비전이 뭐 HLB고 이거 광고죠, 근데 기술 주는 줄 알았는데. 애매하죠. 그러니까 엮인 거죠. 정치 테마 얘기도 있고 기술 쪽도 걸렸고 지금 명확하게 나온 거는 봐봐야죠. 이쪽 종목들은 통신장비 쪽으로 해서 최근에 나온 정책 테마 쪽에 엮인 것 같고 근데 계속 바이오랑도 걸려있고 뉴스 흐름에서는 저 이 종목 참고로 잘 몰라서 지금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있습니다. 정책하고도 연결돼 있고 이게 제가 계속 신경 쓰는 게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여기서 지금 바이오 관련주들하고 계속 같이 엮여 있는 게 그래서 어쨌든 광고든 뭐든 뭐 연관이 있으니까 광고를 할 텐데 네 걸리거든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오른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그냥 쭉 보면서 어느 정도 훑었는데 조금 분석이 이거는 디테일하게 필요해 보여요. 그냥 하라고 해도 단기 단타도 저는 조금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 네. 결론만 말씀드리게 되면은 짬뽕이에요. 지금 그냥 제 단어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거 짬뽕탕이에요. 짬뽕탕이라는 게 얘 지금 차라리 확실한 테마 하면은 더 좋겠는데 다 걸려 있어요.
정치 쪽, 바이오, 그 다음에 지금 정책 기술 뭐 이쪽에서 다 걸려 있는데 예전에 저희가 말했던 잡주, 네, 잡주의 느낌. 네, 이런 애들이 지금 저점에서 이렇게 반등하는 경우는 진짜 마지막 발악에 있을 경우도 있고 뭔가 설거지의 느낌도 들고 설거지 당할 일은 없겠네요. 재무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네, 이 정도 되면요 설거지 당할 일 없어요. 그 다음에 네. 재무 개선도 성공은 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적 호재 요소도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설프게지만 여기저기 걸쳐서 뭔가 호재는 있는 상태고 네, 재정적으로 좀 약간 개선은 되고 있고 네, 적자이긴 한데 분기 적자이긴 이번에도 한데 좀 안 좋겠네. 올해 연도에 네, 2019년도. 분기 적자이긴 한데 설거지를 염두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냥 그 생각은 들고요. 네, 주가에 뭐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런 부분. 네, 그냥 이 종목은 어려운 종목이다. 요 정도지 못할 종목은 아니다. 요 정도로 정리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애가 이제 지켜봤는데 만약에 또 요 정도 와줬다 그러면 또 한번 또 더 볼만 하겠네요. 자리가 더 좋아지니까. 네, 근데 이 종목이 어려운 종목인 건 맞는데 분류를 하게 되면요, 이거 분석에 자신 있고 분석 잘 하게 되면요, 크게 먹을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이런 게. 그렇죠. 네, 크게 먹을 가능성은 있어요. 8,000원은 모르겠고요. 현재부터 만들어 간다라고 했었을 때 어느 정도 일정 수익률 이상은 충분히 만들어 볼 수 있을 1,000원씩 업그레이드는 할 가능성은 보이네요. 적당한 시간을 줬을 때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할까요? 네, 뭐 제 욕심으로는 매매하는 것까지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은 저희 오늘 방송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런 것도 시간 주면 이거 동전주 됐네요. 이런 게 그거예요. 동전주 원래 아닌 종목이 맞습니다. 근데 동전주에서 시작할래 네. 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안 해요. 이런 애들도 뭐 바닥 종목들이고 밑으로 가면은 바닥 종목, 바닥에서 전환되는 종목들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바닥에서 이런 전환이 나온 거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바닥에서 이렇게 되는 거를 있는 상황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성향의 문제. 뭐가 맞다 틀리다는 없습니다. 자, 보다 보니까는 궁금할 게 하나 좀 생각이 났는데 네, 지금 저희는 이제 신규 진입을 계속 보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이 종목만 해도 뭐 이때 이제 매매했었던 사람들이 만약에 들고 있었다면 되게 고생 네. 많이 하다가 요즘에 이런 이제 바닥 전환 시그널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요즘에 이제 뭐 약간 좀 보합권까지 온다던가 약간 약손실권까지 온다던가 아니면은 뭐 지금 막 수익권으로 돌아선다던가 이제 그런 전환을 좀 맞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기존 종목을 보유하던 사람들은 요런 때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바닥에서 와. 놀다가 지금 좀 약간 좀 통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일 때. 네, 이거는 제가 원칙적인 부분이라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질문이네요. 어떻게 하는지는 결국에는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 판단에서 뭐가 맞다 틀리다를 상대 비교하고 싶겠지만 생각보다 그거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 저도 진짜 많이 만나고 뭐 그렇게 할 때 저의 원칙은 그래요. 만약에 여기서 하다가 이런 상황이 왔다라는 거는 마이너스가 났다라는 거겠죠. 마이너스가 얼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종목의 최우선 목적은 방어지. 예전 영상에서도 이런 거 설명했었죠. 내가 지금 매매를 하는 목적이 공격이냐 방어냐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네. 저는 이 정도 들어섰으면 이거는 방어예요. 방어의 목적은 손실 최소화가 최우선 목적입니다. 즉 방어 이후에 이 종목이 정말로 좋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서 다시 공격을 해도 돼요. 즉 저는 이거를 원칙을 마침표를 찍고 방어에서 공격으로 넘어가는 거는 이 사이에는 쉼표가 아니라 마침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인 원칙입니다. 주관적이고요. 네, 이거를 쉼표로 그냥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마침표, 쉼표 이거 제가 약간 은유적 표현이니까 마침표는 일단은 전량 매도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쉼표는 뭐 부분 매도 뭐. 아니요. 부분 매도조차도 아니에요. 부분 매도도 그냥 마침표의 한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칠게요. 쉼표는 그냥 인제 본전 치기 했으니까 그동안의 시간 아까우니까 이걸로 플러스 내야지. 이제부터 막 꿈과 희망이 솟구치는 거지. 이제 다시 네. 나는 여기로 간다.
그쵸. 네, 그게 이제 심표인가요? 지금 언니님 네. 말하는. 네. 이거 다 매도한 셈 치고 다시 매수했다고 칠게. 이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붙이는 심표인데 저는 이거를 절대 하지 않아요. 약간 심표라기보다는 대시 같은 느낌이네요. 여기서 이어가는 그런. 네. 제 원칙이에요. 그렇게 가더라도 방법적으로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저는 생각보다 사람은 감정을 아무리 컨트롤해도 감정적인 부분이 개입이 되니까 마침표 행위를 직접 한번 찍어봐 주시면은 그 느낌이 나와요. 이런 거겠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매매하다가 잘못돼갖고 거꾸라졌을 때 이때 가만히 있었을 수도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언니님이 그동안에 해왔던 걸로 보면 여기는 물량 100이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 네. 비중이. 그래서 네. 비중 조절하면서 평단 조절하면서 관리해가지고 평단을 낮추든 어떻게든 비중을 뭐 하든 했는데 어쨌든 비중은 많이 차이 있겠죠. 만약에 손절한 게 아니면. 네. 그럼 여기서 마침표를 찍어서 전량 매도를 하고 공격을 하더라도 다시 일부 비중으로 들어가서 다시 포지션을 만들어가기 시작한다. 네. 이거랑 내가 비중이 다 채워져 있는데 난 무조건 홀딩해서 여기까지 갈 거야. 이거랑은 느낌이 너무 다르니까 요 차이를 말씀하신 거겠죠. 네. 정리가 깔끔했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네. 정확하게 맞고요. 다시 설명드리면은 그거는 어니스트의 원칙입니다. 네, 그러겠죠. 네. 네, 교과서적 원칙도 아니고요. 네. 이거에 대한 이렇게 해야지만 수익을 낸다 이런 이론적 원칙도 없어요. 이건 제가 세운 원칙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원칙을 왜 세웠냐라고 하게 되면 이유는 하나예요. 유연성 때문에. 그리고 좀 하다 보니까는 저게 좋았다 이거 경험도 있지 않을까요? 훨씬 좋아요. 저는 네, 아직도 그러니까 이런 심표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유, 네. 네, 그죠. 답이 안 나와요.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 경험을 하면서 저 마침표를 찍고 있기 때문에 네, 해보시면 알 건데 물론 이제 심표로 그냥 이어서 갔다가 여기까지 가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역시 내가 맞았어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케이스가 계속 반복이 하다 보면 네. 그런 경험을 말하는 거죠.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심표로 해서 잘 매도하는 한두 번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네. 반대의 경우 한 번 맞이하게 되면은 그 반대의 경우 한 번이 계좌에는 좀 치명타로 맞으니까. 그리고 계좌도 그런데 심리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한번 맞은 거 견디는 거는 하는데 견뎠는데 또 맞으면 맞은데 또 맞으면 아프죠. 많이 아프죠. 진짜 막 너무 아프잖아요 그거는. 네. 그쵸. 그래서 종목하고 싸우지 말라라고 하는 제 의견하고도 같은 맥락의 원칙이고요. 뭐 요런 정도. 그러네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그러면은 조금 더 오케이 2번 케이스는 충분히 다뤘으니까 1번 케이스 리스크를 조금 더 주고 수익률 극대화할 만한 거 열심히 저희 방송 봐주신 분들을 보면서 그래도 지금부터 봐볼 만한 거 이때 봤었으면 좋겠다 이거 말고 지금부터 봐볼 만한 거 한번 네. 잡아보죠. 찾아보죠. 어렵겠지만 남선 볼만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뭘 보는 거죠? 좀 정확하게 다시. 지금 시점에서 이거 영상이 업로드 언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때부터 그래도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파동이 이어질 수 있어서 어느 정도 큰 파동도 노려볼 만한 종목.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 조금 막 네. 1% 이런 거 말고요. 스캘핑 네. 말고 좀 크게 내고 싶은 분들은 이런 종목 보면 좋다. 당연히 리스크는 개인의 그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사서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면 알아서 오릅니다. 이런 종목 아닙니다. 그런 종목 세상에 없어요. 네. 이 말은 좀 달리 말하면 지금 그 구간의 아랫 영역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 지지선 위에서 좀 놀고 있는 애들, 새로운 영역에 올라왔거나 아니면은 그 기존 구간에서 아랫 영역에 있는 애들, 그리고 수급도 살아있는 애들, 이런 거겠죠? 그러겠죠? 네. 이런 것도 있어요. 구간 사이에 찡겨 있는 애들. 아, 네. 이런 것도 포함. 어차피 저희는 좀 지켜볼 만한 애들을 보는 거니까. 써니는 이제 이 정도 되게 되면은 네. 예전부터 되게 많이 말했었던 얘기인데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 파동이 한 파동 강한 1파는 거의 끝나갈 때가 됐다라고 딱 보여지는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힘도 많이 죽었고 네. 캔들도 시그널을 주고 있고 네. 캔들이 시그널을 주고 있나요? 예를 들면 오늘 거 말고 보면 오늘 거, 올라가는 오늘 걸로 거에서. 보이잖아요. 오늘 거에서. 네. 오늘 캔들이 이런 캔들들 도치 캔들 같은 건데 이런 게 이제 전환을 앞두고 발생해 주는 경우가 많아서 무조건은 아니지만
근데 힘도 많이 죽었고.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조정세 들어갔다가 파동이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꽤 오랜 파동 지속됐었죠. 이 정도. 네네. 네. 1파는 어느 정도 좀 끝나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 지금 위아래 나눈 건요. 좋고 나쁘고 아니라 그냥 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요새 미국하고 중국 무역 협상이 좀 좋아지고 있어서 중국 관련주들, 화장품 관련주나 그런 것들은 여전히 볼만하고요. 밑에 쪽에서도 하나 봐드리고 싶은데 저는 헝샹그룹은요. 딱 봐도 중국 기업. 재미없네. 그냥 네. 그런데요. 이 정도 가니까 없네요. 위쪽에서 뭐 이 정도인 것 같은데 네. 이런 게 이것도 중국 기업이죠. 네네. 아 중국 기업이 아니라 중국 관련. 관련주. 네. 요것도 보면 볼만해요. 자, 알게 모르게 종목 추천을 해주고 계신 어니스트님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추천을 받는다는 느낌보다는 막연하잖아요. 내가 뭐부터 봐야 될지. 네. 네, 그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고. 네. 그러니까 추천 종목들 봐서 내가 이거 해야지라는 것보다는 네. 내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 그냥 작은 힌트 하나 주는 거죠. 이 힌트가 그쵸. 정말 의미 없는 거더라도 어쨌든 뭘 좁혀주니까 나한테 봐야 될 거를. 네. 그렇게 하나하나 시작하시면은 나중에 뭐 자기 스스로도 찾아서 하게 되고 그런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네. 이거 쌍용차 올라간 건 뉴스 때문일 거고요. 네. 오늘 단순히 이거 나온 거에 대해서 되게 큰 의미 부여를 하기엔 아직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으니까. 네. 네, 이 정도입니다. 근데 오늘은 뭐 괜찮은 종목들 최근에 봤었던 것들에 비하면 별로 없네요. 오늘 시장이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정도로 봐보시면은 네. 남선알미늄, 서원 그냥 조금씩 중김에 자, 언니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는 언제든 볼만하죠. 요즘 약간 좀 특징이 삼성전자가 이제 신고가가 갱신하고 그러면서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이 주식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 얘기를 하고. 네.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은요 기술적 분석이나 수급으로 가지 못해요. 믿음으로 가는 건가요, 얘는? 이거는 조금은 더 네. 가치 뭐로 투자나 가는 거지? 아니면은 그냥 기본적인 투자 원칙에 따라서 가는 거지. 근데 사실 이 삼성전자를 뭐 분석할 게 있어요. 뭐 반도체 업황 뭐 이런 거나 뭐 스마트폰 시장의 사이클 이런 거 정도는 고려해 볼 만 하겠지만 네. 얘는 진짜 인간적으로 그냥 믿음 아닌가요, 믿음? 삼성전자는 망하지 않겠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글로벌 기업으로서 튼튼할 거야. 이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딱 이 답변이 최선인 것 같아요. 트레이더가 네. 기술적으로 분석해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사두면 좋은 건 맞고요. 네. 그러면은 고민할 건 언제 살지 정도예요. 네네. 지금 살 거냐? 빠졌을 때 살 거냐?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살 거냐? 조금 약간 쉽게 정리를 하면은 일단 거래량부터가 너무 균일하고 얘를 그동안에 언니님이 말했던 그 기준에다가 맞춰서 할 게 없죠. 그냥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수급 원리나 파동 원리에서 어느 정도의 주체 세력을 네네. 이야기를 하게 되면 누가 삼성전자 종목 가지고 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외국인들. 외국인 각각의 서로 다른 기관들이 다 뭉쳐가지고 서로 깜보 맺고서 동맹 맺고서 연합해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기가 어렵다. 네.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 이런 종목은 대표적으로 재무와 업황, 경제 상황, 글로벌 이슈 뭐 이런 것만 보고서 길게 보고서 하는 게 맞는 거죠. 여기에 무슨 기술적 분석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맞겠지만 그것도 그냥 껴맞추기지. 이런 것들은 기술적 분석 거의 안 해도 되는 종목들인 것 같아요. 원할 때 산다. 네. 다만 싸게 사면 더 좋다. 네네. 이 정도.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요거 넘어가고 추린 거 간단하게 정리 코멘트 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네. 그냥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바운더리 정도만 분석이 아니라 체크를 해드리게 되면은 이 정도. 얘는 아래쪽에서 나올 수도 있고 위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보게 되면은 거기서 걸렸었을 때 이 폭이 큰 파동으로 걸릴 수 있으니까 같이 봐보시라고 한 거고요. 네. 뭐 정치든 뭐든 이런 거 상관없이 일단 자리와 수급만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뒷조사는 네. 최소한 매매하실 거면은 하시는 분이 해보셔야겠죠, 당연히. 그거 해서 저희 카페에다가 남겨보세요. 또 남기면은 또 직접적인 팁을 드립니다. 네. 요 박스에서 해보는 거고요. 네. 요 박스 아니면은 이 위에 미지의 영역입니다. 얼로 튈지 모르겠어요. 네.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아까 이거 상따 안 하기를 잘했어요. 그러게요. 확 많이 빠졌네요. 이게 만약에 밑으로 가주게 되면은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 가운데 박스권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진폭 충분히 큽니다. 그것도 봐볼만 해요. 네. 그다음에 얘는 그냥 상승인데 얘는 이제 상단에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하단에 있는 애죠. 얘는 이제 뭐 시간을 주고서 크게 먹는 것도 노려볼만 하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 얘가 거래량이 붙어주게 되면은 네. 여기서 빠르게 또 금방 진폭 또 생길 수도 여지가 있어요. 있으니까. 네. 근데 여전히 계속 안 좋아졌었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을 거예요. 이 종목도. 네네. 스타일만 다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돌파해야 됩니다. 아직 했다라고 확실하게 보여지기는 힘들어요. 네. 근데 중국과의 관계적인 정치적인 정책 이슈 뉘앙스에 따라서 큰 파동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애니까 염두하시면 되고요. 네, 끝났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얘기는 수익률을 좀 크게 내고 싶은 사람들, 나는 수익률을 높이는 투자를 하고 싶어요 라는 질문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얘기를 해드린 건데요. 뭐 하다 보니까는 종목을 추려서 좀 리스트로 드리는 것까지 했고요. 근데 이게 이제 과정을 다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분석을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차트 보고 자리 보고서 수급 상황 보고 결정해서 그냥 이 정도는 할만하다 정도로 말씀드린 거니까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당연히 공부하는 용어로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거 말고도 서로 이제 궁금한 거라던가 뭐 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은 저희 카페 만들어 놓은 데 있으니까 오셔서 얘기하시고 저희 댓글창에도 이런저런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영상 만드는데 많은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도 되겠죠, 언니? 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댓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